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좀 한숨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아주 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다우지수가 2.8%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포인트씩 떨어지는 것, 이제 이게 지금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일은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S&P 500 지수는 나스닥 지수의 뒤를 이어서 기술적으로 이제는 약세장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12,000선 좀 회복을 하나 싶었더니 간밤에 또 4.6% 하락하면서 이제는 11,000선까지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을 간밤에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금리가 되겠는데요. 자, 어제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 게 좀 반영이 됐었죠. 자, 하루 지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진 흐름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6월 FOMC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맥을 못 추는 정신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장중에 3.4%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10년물인 장기물과 역전 현상이 장중에 잠깐 나온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신호로서 통상 읽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이 그만큼 컸습니다. 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10년물 역시 이날 시장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FOMC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50pp도 예전에는 정말 크게 올린다라고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었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기본이 된 상황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지금 75bp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일주일 동안 CME 패드워치의 이런 75bp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에서 23%, 그리고 간밤에는 30%까지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가상화폐의 이런 투자 심리도 상당히 크게 위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23,000달러 회복을 했지만 장중에는 이 부분을 좀 하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재작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밑도는 상당히 위험자산으로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있는 종목들 역시 투자 심리가 크게 압박을 받는 그런 하루였었고요.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크게 되면 될수록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서 이날은 시장에서는 거의 악재만 계속 나왔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전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에도 역시 2거래일째 전 섹터가 밀렸습니다. 어제 평균 2.9%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평균 3.8%, 더 크게 패닉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린 것은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에너지가 이럴까?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결국에 침체가 되면 기름도 안 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섹터가 5.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부적인 종목들은 거의 그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을 하게 되면서 4.7%, 이제 거의 하락 1위부터 한 5위 정도까지는 평균 4%대의 깊은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은 전반적으로 또다시 한번 크게 밀리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이제 녹색불이 몇 개는 켜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빨간불 일색이고 이 빨간불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폭이 더 깊은 건데 좀 진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더 많이 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형 IT와 이 성장주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성장이 좀 더디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부담이 반영됐고, 또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들,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2배로 컸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형 종목들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6.4%나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애플 정도가 3.8%로 가장 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테슬라, 성장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7.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개별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죠. 3대1 주식 분할. 어제 모닝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또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1%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더 밀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은 거의 2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그래도 10%에 가까운 하락세가 보이면서 이날 시장을 흔들었었는데요. 이날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슈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 이슈로 봤을 때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에 이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된 회사들한테도 압박이 됐습니다. 리비안이 5.4%,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가 9.4% 동반 하락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간쯤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반도체 업종 쪽에서 이제 IT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도큐사인이라는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고, 다른 IT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도 이러한 악재가 쭉 퍼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닷컴이 가장 큰 종목인데 7%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그 밑에 서비스나우 역시 거의 6.9%, 그리고 어도비도 5.6%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밀리고 있고 오늘은 5.5%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밀린 거를 다 합해보니까 13% 진짜 급락을 단기간 내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별 흐름으로 봐도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게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도 크게 밀렸는데요. 비메모리 쪽에서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가 7.8%,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 밀리게 되면서 이날 제조업체들 다 안 좋았고, 장비업체도 그 비슷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선 금융 쪽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장단기 지금 수익률이 역전이 잠깐 됐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은 잠깐 역전됐고 5년물과 10년물은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침체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은행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중에서 이제 대형 은행에 속혀 있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2에서 3%, 뭐 시장 하락에 비하면 선방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진하게 투자 심리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지역은행들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은행들의 하락은 이날 흐름에 맞춰서 더 밀려나가는 흐름입니다. 시그니처 뱅크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13%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흔히 말해서 놀자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약간 리오프닝 때문에 기대가 좀 살아났는데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침체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놀러 가겠나 이런 의료도 있고요. 또 미국의 실제 이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2배가량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찼던 게 20만 원씩은 채워야 지금 자동차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는 여행 예약, 그리고 여행 카지노,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적게는 6%, 많게는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고가 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항공류가 또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항공 종목들,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10%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직접적인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11% 직접적이다 보니까 낙폭을 더 크게 키웠고 지금 4월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하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는 10%대 하락을 좀 보여줬고 또 소프트웨어이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종목은 지금 25% 급락을 한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아스트라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누리호 발사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눈이 안 갈 수가 없었는데요. 발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민간 우주 항공업체가 이렇게 좀 부진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나사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있던 이런 로켓이 엔진 이상으로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날 개별 이슈로 아스트라 스페이스는 22%대의 급락을 하면서 갭 다운으로 이날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미 안 좋았죠. 2%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그나마 영국이 1.5%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소비자 물가와 관련한 후폭풍이 되겠고요. 기술주가 가장 약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영국의 GDP가 또다시 두 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란은행 측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유럽 전체에 부담을 줬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120달러 선에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한 0.2%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가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침체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2.7%.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2.7% 내려갔었는데요. 여기에는 달러 영향도 있었었고 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금값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린 거고요. 그리고 10년물이 무려 어제 11bp 올랐는데 20bp 오르게 되면서 3.3%까지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자,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밀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준의 6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급락세를 지속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8에서 4.7%대의 폭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증권사 스탠다드 차터드는 미국 경기의 침체 신호가 추가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준이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금리를 인상한 후 경기 침체 증거가 보인다면 이후 작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100 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 가능성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연준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고 소비 심리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증시 전망 역시 시장의 또 다른 부담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성장 둔화 리스크를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하방 압력이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연준의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도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한 긴축 정책을 도입할 경우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이른바 경착륙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시카고 대학 부스 경제대학원과 함께 공동으로 경제학자 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내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38%는 경기 침체 시기로 내년 상반기를 꼽았으며 하반기라고 응답한 학자 역시 30%였으며 2%는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최소 3에서 최대 4%를 꼽았으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결과는 경제적 곤통을 일으키지 않고 수요를 꺾을 수 있다는 연준의 입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준의 빠른 긴축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동반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으로 지난주 CNBC의 주요 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5월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집계됐으며 이것은 4월에 6.3%에서 0.3%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였던 3월 수치와 동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1년간 5.5%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고 주거 비용 역시 기대 상승률은 4월에 5.8에서 5월에는 6%로 상승했으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나타나 전일과 동일했으며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상승률이 8.6%에서 8.6%를 기록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하도 많아서 나쁜 소식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인수합병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물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물류 창고 기업인 프롤로지스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기반의 경쟁업체 듀크 리얼티를 부채를 포함해 26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로 오늘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듀크 리얼티는 0.9%가 상승해 50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플로로직스는 7.5%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약 24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듀크 측이 가격 불충분으로 거절한 것에 대해 프롤로지스가 주식당 계산을 다시 해 듀크 주식 한 주당 0.475배의 프롤로지스 주식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번 거래가 성사된 건데요. 프롤로지스 측은 이번 인수 합의에 양측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면서 듀크의 인수 작업은 올해 안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프롤로지스는 아마존과 홈디포, 페덱스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약 10억 평방미터의 창고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93이며 애쉬테드 그룹, 코앤메인잉크, 퍼거슨, RF 인더스트리스, 모터카 파스 어메리카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